쏠쏠TV. 안녕하세요. 쏠쏠하게 재미있는 돈 이야기 김지적입니다. 여러분, 부자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부자 그러면 CEO, 비행기 1등석, 그리고 강남 고급 아파트, 빌딩 소유, 백화점의 VVIP, 벤틀리. 그런데 졸부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느냐를 봤더니요,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자녀 특혜, 탈세, 비자금. 이렇게 졸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로 부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은 존경스럽지 않다. 그 사람은 부자일 수 있지만 진정한 부자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조선시대의 3등급에 비한 문관의 벼슬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평범한 노인들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최근에 인기 있던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운 보고서를 봤는데요, 청소년 반부패 인식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10년 감옥을 가더라도 10억을 준다면 부패를 저지르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고생의 17.7%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설문을 내는데 제일 많은 답이 재력뿐이었습니다. 4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65세를 지적했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그 돈을 다 쓰고 나지 말고 그 전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물론 일부의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마천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의 역사를 가장 완벽하게 썼다는 그 사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헐뜯고 100배 부자이면 두려워하고 1000배 부자면 고용당하고 10,000배 부자면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간의 속성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각심을 가르쳐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쏠쏠TV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인악적이면 복연성경이라. 주자의 사자 소학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며 선하지 못한 집안은 반드시 뒤에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죠. 그러나 이것의 부자에 대한 편견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은 책 중에 하나가 말콤 그레드웰의 타인의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해석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오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직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고의로 거짓말을 해도 판단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기를 치더라도 그것이 사기인 줄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은퇴를 한다든가 그리고 사회생활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남의 말에 홀라당 속여서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투명성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투명성이란 사람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그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웃음을 짓는 사람은 감정이 기쁨이다. 그리고 웃는 사람은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웃음이 있을 때 헛웃음이란 게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어이스러울 때 헛웃음이 나죠. 그리고 진정으로 기쁨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는 정말로 그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겉에 나타났던 외피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좌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뭔가가 불로소득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세 번째가 맥락입니다. 맥락 오류인데요. 낯선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내면에 기인하지 않고 맥락에 따릅니다.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어순과 그리고 체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약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살하기 쉬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에 보니까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이 유전자의 덕인가 아니면 경제교육인가 라고 두 가지를 조사한 것에 봤는데요. 이전까지는 부자 아빠를 두면 당연히 자식도 부자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부자가 되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부자의 유전자를 가져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경제 공부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한 사람의 말과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따뜻한 자본주의의 역할을 담당하겠다 하는 환경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지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야구공과 방망이가 총 $110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망이가 공보다 $100가 더 비싸다면 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 80%는 $10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방망이가 $100가 비싸면은 $110죠. 그럼 $110, $10면 $120. 안 맞죠? 답은 $5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우리는 지적인 교만감으로 인해서 바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유왕이 정리한 전국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귀한 자는 교만과 약속을 하지 않아도 교만은 스스로 찾아오고, 그 교만은 망하는 일과 약속하지 않아도 망하는 일이 스스로 찾아온다라고 교만을 경계합니다. 많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 대부분이 돼요.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었지. 그런데 그냥 단지 안 했을 뿐이야.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보통 욜로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이때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보다 높은 지혜와 미덕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파수꾼은 겸손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거지가 죽어도 장례 치를 돈을 품에 안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에 보면 쓰레기장에 현금을 주어서 신고한 금액이 경찰 백서에 의하면 177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1,9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장롱에 꿔붙여 놓은 돈이 그렇죠. 그리고 몇 해 전에는 무려 한 사람 앞에서 4억 원이 발각이 됐죠. 물론 이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정신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노 아야코는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최후에는 길에 쓰러져 죽을 각오로 마음 편히 돈을 써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첫째도 행운, 둘째도 행운, 셋째도 행운. 행운을 활용할 줄 알아. 록펠러가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우리 모두 조금 믿지면서 삽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무조건 베풀고,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맨발로 실천에 옮기는 정말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